자, 120번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그러니까 120번처럼 문제가 나오면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2는 0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버리는 게 제일 편해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2.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여기 y절편 b분의 2가 음수라는 이야기죠. 근데 p는 양수기, e는 양수기 때문에 b가 음수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 그래프가 이렇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는 건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가 음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하나 없애버리면 b분의 a는 양수가 되고 b가 음수기 때문에 a도 음수죠. 그래서 a 음수, b 음수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우리에게 그리라는 게 x-ay 플러스 b는 0 있는데 만약 나는 기울기랑 y절편으로 풀기 싫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x에다 0 넣어요. x에다 0 넣고 이항에서 정리하니까 a분의 b. y에다 0 넣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b. 오케이. 그래서 이 값 a랑 b는 모두 음수기 때문에 양수. 그 다음에 b가 음수기 때문에 양수. 그러면 0,b는 y절편이죠. y절편도 양수, x절편도 양수니까 양수인 곳과 만나야 한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해도 돼. 절편으로 풀어도 되고 기울기랑 y절편으로 풀어도 되고 그거는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어서 다음 유형으로 가도 될까요? 이어서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될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 풀면서 또는 이거나 이런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고 그리고 모두 동시에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또는이라는 말은 앞에 거나 뒤에 것 중에 하나라도 되면 된다. 앞에 거나 뒤에 것 중에 하나라도 되면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x-2에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 해놓은 것들. 얘네들은 x가 2가 되는 순간 y가 굳이 마이너스 1을 필요는 없어. 뭐 100이든 1000이든 어떤 수든 곱해서는 0 될 거니까. 그래서 x는 2 또는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데 이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야. 둘 중에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식들 뭐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요. 이런 식. 물론 x, y는 실수입니다. 그러면 x에다 내가 2를 넣었어. 그런데 y에다 3을 넣었어. 그럼 이 식은 거짓이죠. 이 식이 참이 되도록 하려면 어때야 되느냐? x에다 2 넣고 y에다 마이너스 1 넣고를 동시에 해야 돼. 동시에. 근데 이걸 우리는 보통 뭐 and 아니면 이고 이렇게 단어로 많이 써지거든. 그래서 이 말은 동시에 성립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게 1학기 과정에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겁니다. x-2 플러스 k에 y 플러스 1은 0. 그러면 이 식 k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항상 참이 돼야 돼.
그러려면 x에다 2를 딱 넣어. 또는 y에다 마이너스 2를 넣어. 그럼 될까? 또는이라는 건 하나 넣었으면 에이 이건 넣기 싫으니까 안 넣어도 돼.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여기는 어때야 되느냐? 동시에 넣어줘야 돼. 동시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동시에 넣어준다. 요 의미는 항등식에서도 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연립방정식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교점을 지난다라는 의미가 되죠. 교점을 지난다. 동시에 지나는 점이죠. 동시에 지나는 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유형 7번이나 유형 8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항상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 그래서 유형 7번 제목에 보면 항등식이죠. 항상 참이되는 점이니까. 그 다음에 유형 8번의 제목을 보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돼 있는데 보면 식이 똑같아. 두 개 다 항등식으로 표현해놨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요 교재를 볼 때, 문제를 풀 때는 요 항등식의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한 거나 연립방정식 풀어라 했으면 진짜로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되고 얘를 항등식으로 표현해도 되고 서로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의미다 정도로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이면 된다. 물론 이제 좀 더 문제 풀면 여기서도 이제 서로 조금씩 구분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둘이 같은 말이야. 동시에 성립하는 자리를 찾으라는 이야기구나. 동시에 지나는 점을 말이 안 돼. 동시에 지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라. 그럼 항등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12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121번 문제. 121번 문제처럼 식이 이렇게 짬뽕이 돼 있어. 그런데 우리 좌표 평면은 기본이 x축하고 y축하고 사용을 하잖아. 그래서 변수는 기본적으로 xy만 써야 돼. 그런데 식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딱 요 도형의 방정식에서 식을 봤는데 x 말고 y 말고 다른 문자가 있다. 그러면 그 문자를 주목해야 돼. x 말고 21번 봐주세요. x 말고 y 말고 누가 있습니까? k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k에 대한 항등식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야. x 말고 y 말고 다른 문자 있으면 그래서 식 자체를 여러분이 다시 분해를 해서 k가 있는 건 있는 것끼리 없는 건 없는 것끼리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 자 그러면 누가 정리를 할까요? 정우. 자 거기 보고 문제는 안 적었으니까 책에 있는 문제 보고요. k가 있는 것 몇 x? 2x 2x 몇 y? 마이너스 1y 마이너스 1y. 마이너스 5 그렇죠. 잘했습니다. 그러면 없는 것들은 네 1x 플러스 1y 플러스 1y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려면 어때야 되느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가 0이면서 그러니까 이 값이 0 돼. 그러면서 또 이 값이 0 돼. 그러면 식이 0k 더하기 0은 0 꼴이 되잖아. 그러면 k에다 어떤 수를 넣더라도 항상 참이 되죠. 그러면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 거야.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건 k에다 어떤 수를 넣어도 항상 참이 되는 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항상 참이 되려면 이 값이 0이면서 동시에 이 값이 0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121번 문제에서 거기 보면 이거 왜 한 거야? 문제 잘못 풀었다. 그냥 아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나? 아니 이게 뭐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 맞을까? 연립하라는 건 아닐 건데 상관은 없습니다. x 플러스 y
4. 그래서 둘이 연립합니다. 둘이 연립하면 더하면 3x 9니까 x가 3이죠. 그럼 y는 1이죠. 그러면 이 식은 k가 몇이든 상관없이 3,1을 항상 지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우리한테 찾으라는 식은 3,1을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식 세워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y-1은 마이너스 2에 x-3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다. 이게 더 낫겠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아까 이거를 y는 로 해가지고 기울기를 통해서 k를 찾아보려고 했거든. 근데 그럼 또 복잡할 거야 계산 자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 식을 y는 이항해가지고 k-1분의 2k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이항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빼내면 k-1분의 5k 플러스 4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도 돼. 그 121번은. 그러니까 121번 y 있는 거 넘기고 y의 개수로 나눠서 식을 이렇게 정리해버려도 돼. 그럼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여기가 기울기잖아. 근데 문제에서 기울기가 몇이래? 기울기 몇이라고 돼 있냐? 대답 안 하면 숙제는 숙제 49쪽까지입니다. 49쪽까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1. 그러면 k-1분의 2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 해가지고 k 찾아가지고 답 찾아도 답은 똑같이 나와. 근데 이게 오히려 좀 불편한 건데. 그럼 넘기면 k가 4분의 1인가? 4분의 1을 여기다가 샥샥 넣어. 그럼 이제 얘가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22번 문제 눈으로만 잠깐 봐주세요. 122번 문제에서는 x 말고 y 말고 누구 있습니까? m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목할 거는 또 이거야. m이라는 문자가 있는데 보면 y에는 그 m이라는 문자가 안 곱해져 있죠. 그러면 이거를 정리할 때 이런 꼴로 정리해 보는 게 좋아요. y-y1은 m가로 x-x1 이 꼴로. 그러니까 y끼리 모으고 아닌 것끼리 모으고. 그러면 요 문자가 두 가지 역할을 해주거든. 항등식의 역할과 기울기의 역할. 두 가지를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정리를 하는 게 좋다. 뭐 안 해도 되고. 예, 이제 다음 유형 갑니다. 다음 유형에서는요. 하나를 풀어보자. 126번을 하나 풀어보자. 똑같은 건데. 125번을 풉시다. 125번. 미안. 125번. 126번은 또 기울기가 나와서. 자, 125번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125번 문제 사실 연립방정식 풀어서 교점 찾아버리는 게 제일 편해. 이런 문제 그냥 풀어라. 그러면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교점 몇 칸 몇 나오죠? 0, 마이너스 1. 와, 그러면 이거는 너무 문제 쉬워지는데.
근데 이제 책에서 원하는 건 교점을 찾아가지고 0,-1 찾아서 기울기가 이렇게 빼면 0이 2고 이렇게 빼면 1이고 해서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찾으라는 게 아니라 동생이 물어보면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되고 이렇게 자 봐라 교점을 지나는 식은 x 플러스 y 플러스 1 더하기 k가로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면 이 식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식이야. 그런데 이 교점을 지나는 식이 2,0도 지나기 때문에 대입을 해줘. 2 넣고 0 넣고 하면 3 2 넣고 0 넣고 하면 3k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러면 k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서 전개를 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 나와서 2y 계산해서 넘기면 x 계산해서 넘기면 마이너스 2 해서 2로 나눠주면 이 식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교점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건 여러분이 직접 교점 찾아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교점의 좌표가 아주 막 분수 이상한 거 나와. 그때는 요 항등식으로 표현해서 대입해서 k 찾아서 넣어주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제 그다음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요.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요. 혹시 종이 공식 있으면 그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두 직선이 우리가 위치 관계 이게 나중에 원해방 정식에서도 위치 관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위치 관계라는 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물론 꼭 교점의 개수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요. 거기에 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y는 mx 플러스 n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처럼 일반형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일반형으로. 근데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교점이 한 개 생기거나 교점이 한 개 생기거나 교점이 0개 생기거나 교점이 무한개 생기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교점이 한 개 생긴다라는 건 좌표 평면상에 이렇게 요 직선 하나가 지나가 이렇게. 근데 어떠냐? 다른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 그러면 교점이 하나 생기는 거죠. 경사도가 다르잖아. 경사도가. 그런데 이 교점을 지나는 선, 요 빨간색 선이 평행하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지나가도 교점, 이렇게 지나가도 교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보면 교점이 한 개다. 그러면 뭐라고 돼 있느냐?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 오케이? 교점이 한 개다. 그런데 교점이 0개다. 이거는 평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평행하다. 그럼 평행하려면 어때야 되느냐? x축, y축이 있는데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그럼 한 직선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다른 직선이 또 어때야 될까요? 여기서 평행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영원히 만나지 않겠죠. 그러면 경사도는 똑같고 y절편은 다르죠. y절편은. 그래서 교점이 한 개 생기는 건 경사도는 같고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그 다음에 교점이 무한개 생긴다. 그걸 이제 우리가 두 직선이 서로 일치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이 같은 자리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야 직선 있잖아, y는 2x 플러스 3이랑 또 다른 직선 있잖아, y는 2분의 4x 플러스 3분의 9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 응? 잠깐만요. 그러면 두 직선은 서로 기울기 모양 다른 듯, y절편 모양 다른 듯 하지만 결국 약분하면 어때요? 같은 식이란 얘기야. 그래서 두 직선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것, 교점이 무수히 많이 생긴다라는 것, 결국 정리를 해보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이런 이야기다. 그런데 우리가 식을 볼 때 일반형으로 돼 있는 건 일반형 그대로, 표준형으로 돼 있는 건 표준형 그대로 풀어야 되겠어요. 이걸 다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풀려면 귀찮아, 시간이 걸려. 그래서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리고 또 다른 직선 하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일 때, 만약 교점이 하나 생긴다 아니면 교점이 0개 생긴다, 교점이 무수히 많다 했을 때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증명은 이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야. b분의 ax b분의 c, b'분의 a'x b'분의 c'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래 놓고 보면 여기가 기울기잖아. 기울기. 기울기가 어때야 돼? 서로 달라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와 마이너스 b'분의 a'이 같지 않아야 해. 근데 이 식도 우리가 같지 않다도 푸는 건 똑같아. 같다 푸는 거랑 똑같이. 빼기 너 없애주고. 그 다음에 공식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공식에서 보면 이게 a'분의 a는 b'분의 b가 b'분의 b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 이게 이 식을 이대로 외우려면 귀찮으니까 좀 끼리끼리 정리해 준 거야. 그래서 a는 a끼리 모으고 b는 b끼리 모으자 해서 양변에 a'분의 b를 곱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떠냐? 요 같지 않다가 이렇게 약분되고, 어디요? 또 그렇게 약분되니까 a'분의 a 남고, 여기는 b'분의 b 남고, 같지 않다는 그대로 있으니까 기울기가 다르다. 기울기가 다르다. a'분의 a와 b'분의 b가 다르다.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같다라는 건 다르다가 같다로만 바뀌면 되잖아. 그래서 a'분의 a, b'분의 b가 같다 되고요. 다시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c'이 다르다 되면 또 빼기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b끼리 c끼리 모아. 그러면 또 이제 여기다 뭐죠? c 뭐야? b 프라임 c, 여기도 c분의 b 프라임 하면 이렇게 아니죠. 잘못 쳤다. 그러니까 b 프라임분의 뭐지? 왜 뒤집어졌지? 일단 엎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프라임을 보통 깔거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습니까? y절편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워. 그 공식 가지고 있으신 분은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여기 A, B가 뭘 정하느냐? 기울기를 정하는 자리고 B, C가 Y 절편을 정하는 자리다. 그래서 이제 그 공식 외울 때 왼쪽 거는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야. 기울기가 달라야 돼. 기울기 같고 Y절편 달라야 돼. 기울기 같고 Y절편 같으면 같은 식이야.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서는 A랑 B가 기울기고 B랑 C가 Y절편이니까 첫 번째는 기울기가 달라야 돼. A'분의 A랑 B'분의 B가 달라야 돼. 기울기가 같아야 돼. A'분의 A랑 B'분의 B는 같아야 돼. Y절편이 달라야 돼. B'분의 B랑 C'분의 C랑 달라야 해. 기울기가 같고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고 그 다음 또 Y절편도 같고 C'분의 C까지 같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게 기울기를 정하는 자리, 요게 Y절편을 정하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외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 두 직선 수직이 되게 조건 아니?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거는 어떤 직선이 만약에 여기 어디선가 서로 수직으로 만났다. 그러면 X축, Y축이 근데 여기에 있어. 근데 어디선가 만났어. 그럼 얘를 일이 데리고 오면 돼. 평행, 그걸 이제 우리가 도형의 이동 중에 평행이동이라고 하거든. 나중에 원의 방정식 다음에 배운단 말이야. 평행이동. 그래서 도형 자체를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 그럼 움직이면 원점에 수직이 되는 자리가 오도록 움직이면 되거든.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좀 초딩스럽게 한번 생각해보자. 초딩스럽게. 자, 초등학교 때. 지금도 많이 가지고 노시죠? 오목 두려면 모는 종이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여기가 원점이야. 근데 만약 오른쪽으로 5칸 가고 위로 3칸 가서 이 두 점을 잇는 선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 두 점을 잇는 선. 이 선하고 수직이 되는 선을 그려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사각형을 그대로 90도 돌려가지고 세우면 되거든. 그럼 90도 돌려서 그대로 세우면 여기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사각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요 대각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랑 더해서 90도 되지 않겠니? 맞지? 그때 이 선은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5칸 위로 3칸이니까 5분의 3이야. 그런데 이 빨간색 선의 기울기는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5칸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야. 그래서 서로 수직이 되면 요 숫자를 우리가 간단하게 보더라도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어. 응?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보면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알고 계시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여기서는 m 프라임 마이너스 1인데 이쪽에서는 AA 프라임 플러스 BB 프라임이 0이다가 있습니다. 같이 외워야 돼. 그 표 보면서 종이 준 거 그 표 보면서 외우는 게 아마 편할 거야. 따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외우는데요. 그때 여러분이 이걸 보통 학생들이 너희는 안 그러겠지만 왼쪽 거만 외우려고 그래. 두 개 다 외우려면 귀찮으니까 왼쪽 거만 외우려고 하거든. 근데 요거랑 요걸 다 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를 냅니다. 직선 2x 플러스 3y 플러스 5는 0에 평행하고 이런 말을 내거든. 평행하고 이런 말을 내. 그러면 우리가
평행하니까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되겠네.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네. 기울기 같다를 써야 되겠네.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평행하고 그러면 식 잡는 방법. 2x 플러스 3y까지는 그대로 잡고 상수만 k라고 잡아줘. 그리고 k는 5가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2분의 2 a'분의 a 3분의 3 b'분의 b 같죠? 그런데 k분의 5는 k가 5가 아니니까 다르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선은 평행한 직선이에요. 평행하다. 근데 거기 뿌는 거 같아요. 조금 괜찮아? 조는 사람 숙제 99쪽까지. 그럼 다음 주에 끝나겠네. 다음 주에 또 나머지 내주면. 자, 그 다음에 또 혹시 이런 게 있습니다. 수직하고 수직.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주었을 때요. 평행하다. 그러면 직선 잡는 방법은 x랑 y 식 그대로 잡고 상수만 k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수직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잡느냐? x의 부호를 계수를 y한테 y의 계수를 x한테 이렇게 3x 2y k 이렇게. 자, 그런데 서로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AA 프라임 플러스 BB 프라임이 0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잡으면 엇갈려서 잡으면 A, A 프라임, B, B 프라임이 현재 똑같죠. 똑같잖아. 그래서 같은 부호면 여기를 둘 중에 하나를 반대 부호로 잡는데 우리가 일반형에서는 보통 X를 먼저 쓰거든. 그래서 여기가 같은 부호면 여기는 이렇게 반대 부호로 하나만. 그렇게 되면 A, A 프라임, B, B 프라임이 0이 돼서 이 두 직선은 서로 수직 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평행이다, 수직이다 식 세울 때 이렇게 식 세우니까 가능하면 양쪽 다 외우는 게 좋습니다. 양쪽 다. 그래야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예비 고2, 예비 고3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맨날 와서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시험 보는데 마지막에 한두 문제 찍었다. 왜 찍었냐? 시간이 부족해서. 그것도 우리가 맨날 연습하는 게 최대한 시간 단축시키려고 연습하거든. 기본적으로 공식화 시킬 수 있는 건 시험 기간 다 외워버려. 그래도 좀 난이도 있는 학교나 이런 데는 시간이 막 부족하거든. 그래서 그리고 아마 멀리 떠나는 친구들은 중간고사 100% 자기가 아는 거 시간 내에 풀 수만 있으면 성공일 거야.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거는 좀 외울 것들은 외우는 연습도 같이 해야 됩니다. 23, 시간 관계상 자 23쪽에 몇 번 풀까? 뭐 13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번 풀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x a와 2 3은 0과 bx c와 2 플러스 11은 0이 수직이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5를 두 개 모두 다 지난답니다. 그러면 뭐 여러 방법으로 풀 수는 있는데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자 넣습니다. 자 마이너스 넣으니까 2에다가 5a에다가 3에다가 0이죠.
그러면 몇 나오죠? a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이 식에다 이걸 사실 또 넣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씩 세워버려도 된다고. 여기서 1x 2y. 그런데 같은 부호니까 반대 부호 되도록 k는 0. 그래서 대입해.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몇이죠? 나 계산 좀 해주라. 숙제 230조까지. 이제 뭐 겁도 안 내네. 그 정도는. 마이너스 10. K는 0이죠. 그러니까 K가 11이죠. 여기 11이죠. 그래서 B는 1. C는 마2. 이렇게 우리 찾을 수도 있다고. 물론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이제 이거 대입하고 대입한 다음에 BC 관계식 세운 다음에 수직이다 조건 해가지고 BC 연립해가지고 답 찾아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식 잡는다고 해. 어떤 식이 하나가 딱 완성이 돼. 그럼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 x 계수를 y한테, y 계수를 x한테 주고 같은 부호면 반대 부호로, 반대 부호면 같은 부호로 잡고 대입한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이 자리가 이거 풀잖아. 여기가 11이면 이거 풀면 요 k가 플러스 11 아니면 마이너스 11 나와. 둘 중에 하나 나와. 그러면 상수 맞춰주고 BC를 정해주면 된다. 수직이다.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만 풀면 뭐 다 풀어오겠지. 자, 시간 관계상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넘겨서 시간 관계상 139번을 풀면 되겠죠? 이것도 안 되네. 망했네. 사기치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 13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수직이 등분선은 또 좀 얘기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135번 하나 풀고 종칠 것 같아요. 자, 1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그렇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직선의 이름은 x 플러스 3y 마이너스 9는 0이죠? 그러면 이 직선의 수직인 수직 마음의 눈으로 봐주세요. 수직인 직선의 식은 어떻게 세운다고요? x의 계수를 y한테, y의 계수를 x한테. 부호는 어떻게? 빨리 종치도 해버린다. 발표하는 사람 누구야? 자수해. 1 요한 발표 안 했지?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9는 0의 수직이야. 플러스 k는 0. 여기 뭐라고 잡을 거야?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십시오. 마이너스 3x 플러스 y. 그래. 말 안 듣겠다.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많이 잡거든. 상관없어. 맞아. 자, 그 다음에 이 식이 몇 컴마 몇을 지납니까? 몇 컴마 몇 지나? 6,11 여기다 넣어버려. 자, 6 넣어. 6 넣으면 마이너스 18에 플러스 11에 k니까 k 몇이죠? k7.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이 y는 그러면 3x 플러스 7 마이너스 7이죠? 둘이 연립해야 되죠? 교점 찾으려니까. 그럼 여기다 대입해버리죠? x 9x 마이너스 21에 9 피리릭 정리하니까 x가 12죠? 그럼요 3. 그럼 x가 3이니까 3 넣으면 y는 2죠?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보면 수직 관계다. 그러면 xy 계수를 바꿔줘. 바꿔주고 그 다음에 같은 부호면 반대부. 사실 어느 부호를 반대로 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상관없어. 그러면 수직인데 그 수직이 지난다 해서 찾아서 식을 완성할 수 있다. 숙제는 135번까지입니다. 아깝다. 좀만 서둘렀으면 직선의 방정식 끝낼 수 있었는데.